박상립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발단 부분, 나아가 첫사랑인 현아와의 20년 만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장기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첫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작가가 된 서술자가 첫사랑의 소녀였던 현아를 나중에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눈이 내리는 날을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가 현아에게 시집을 전하려고 했던 날에도 눈이 내렸고 20해 만에 현아를 다시 만나는 날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은 사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눈 오는 날의 낭만성을 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발단 부분 보겠습니다.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요. 이 마감 날짜를 나야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는 문제집이라든가 참고서, 자습서 같은 거 이제는 원고를 쓸 때가 있긴 한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닥쳐야 해요. 그러다가 뻑하면 원고 마감기한 넘겨가지고 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그러지는 않고요, 가끔. 어쨌거나 간에 이 마감 날짜를 넘긴 원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서술자 내지는 이 중심인물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심인물이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때가 많아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로 수화기를 들었다. 뭐가 나왔죠? 그렇죠, 나가 나왔죠. 나 1인칭 되면서 나가 나왔다는 것은 1인칭 시점이라는 거고요. 나의 심리 상태는 지금 뭐야? 긴장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보세요?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자니까. 여보세요? 아니, 이것도 아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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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이 정도가 될까?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가늠하다라고 하는 건 어림잡아 생각하다, 헤아리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가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이러면 참 받는 사람 좀 애매하죠, 그죠? 한참을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분이 드러나기가 조금 쑥스럽거나 꺼리거나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 같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호기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저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잠깐 뭐? 돌려드릴 것? 그럼 내가 준 게 있다는 거잖아. 내가 뭘 줬는데? 그것도 얘기도 안 해. 자, 하여튼 간에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했다.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한동안 침묵을 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사이를 둔다는 건 시간적인 텀을 준다는 거죠. 더듬더듬 말했다. 20해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자, 이것도 중간에 띄엄띄엄 쉼표를 써가지고요, 어떤 극적인 긴장감과 함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네요. 20해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여기까지 하나의 장면이죠. 뭡니까? 그렇죠, 낯선 여자,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지는 전화가 걸려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황당.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그죠? 무슨 영문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를 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긴 거야. 어이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 평소에 오전에는 약속도 안 해. 아니, 오는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까지 했어. 그리고 다음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답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밖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세상에나 만상에나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몇 가지 나왔어요. 네 가지.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원래 오전 약속은 하지도 않는데 더더군다나 밤은 꼬박 새웠고 일방적인 약속인데도 받아들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도대체 누구지? 어떤 여자지? 자,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이게 궁금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 표현, 관용어입니다.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나는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하죠, 요새는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밤을 꼴딱 샜다더니만 쓰긴 썼네요. 이름에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만큼 궁금했다. 밖은 무엇이? 눈이 아까 처음에 해제 부분에서 나왔던 건데 눈. 자, 낭만성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 눈이라는 소재 확인 들어갑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왜? 그만큼 뭐하니까? 궁금증이 매우 어떠니까? 크니까.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준 찻집에 도착했다. 결국 나는 낯선 여자와 약속한 장소에 나가네요.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이 여자도 바빴나 봐요.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보았다. 이른 아침에서 찻집에는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오픈도 안 했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두둥,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네요. 누군데? 현아였다. 중심인물 등장이죠. 짠. 일단은 누군지 하나는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현아였다. 짧게 발음하죠. 짧게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야? 그만큼 어떤 놀람이 크다는 거죠. 몸차림, 옷차림과 몸피는 몸매, 몸통의 굵기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좀 늙었나 봐. 얼굴은 거의 20해 전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모습 그대로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나는 20여 년 전에 여고생일 때 만나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지요. 내 얼굴은 거의 동안이네요. 그죠? 자, 20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현아. 점점점점점점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래요.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잡았다. 여전히 예전과 같이 20년 전과 변함없이 희고 맑은 손이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첫사랑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하던 때가 떠올랐다.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었다. 자, 낯선 여자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누구? 현아.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20년 전과 같이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 축축하게 젖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드는 것 말고는 예전 그대로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전과 같았던 것은 두 눈, 그 다음에 예전과 달라진 것은 눈빛,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지나자, 시간이 지났나요?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잡았으면.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공책? 이게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 있는 건가 보네요. 자, 다짜고짜 내 앞에 내밀었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 공책을 잠깐 봐야겠죠, 그죠?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뭐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그렇다면 이 공책이 바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물음표 땡땡땡.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역시 내가 맞았어. 내 사랑하는 소녀. 나왔네. 현아에게 바친다. 그 아래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 있었다. 결국 내가 20년 전에 현아에게 준 것이네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시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갇혀있어? 왜? 글쎄요.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의 겨울에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그의 겨울에 찬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했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 그죠? 해피하지 않았던 기억, 쓰라린 추억이 샥 떠올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의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사랑인 현아와 나는 20년 만에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발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